아이패드 프로 M4 11형 모델을 접해보며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것들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 제품 애플 태블릿, 아이패드 시리즈를 대표하고 있는 가장 최신, 그리고 고급형 모델에 해당하죠. 관심 있다면 시청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볼게요. 어느 제품이든 대개 첫인상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아이패드 프로 M4 11형은 일반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에어와는 확실히 다른 측면 두께를 자랑하고 있죠. 확실히 더 얇은 쪽으로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 제품이 출시되는 당시부터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고 그만큼 익히 들어온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5.3mm 수준으로 제작된 이 얇은 두께를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제가 여지껏 알고 있는 태블릿 제품들의 두께와는 사뭇 다름이거든요. 물론 측면 두께가 얇아졌다고 해서 이전에 못 쓰던 기능을 갑자기 쓰게 되고 그러한 것은 아니죠. 아무튼 내구성을 걱정하게 만들 정도로 얇게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단순하게 얇게 만드는 것에만 치중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직 키보드에 장착한 상태에서는 어떨까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이 아이패드 측면 두께가 얇아진 것이 매직 키보드와의 조합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직 키보드는 보통의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게 키보드가 함께 부착되어 있는 케이스 액세서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패드 프로 M4 시리즈에서 눈여겨볼 포인트에는 텐덤 OLED가 있죠. 두 개의 OLED 층을 쌓는 식으로 화면 내부를 구성해 놓은 것이 보통의 OLED와 다르고, 그만큼 더 높은 화면 밝기와 수명적으로 메리트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 구색입니다. 이 체험 모드를 온전히 누려보기 위함이라면 주로 HDR 콘텐츠를 활용해야 할 것 같지만, 그게 꼭 아니더라도 제 기준에서 이 화면은 어둡게 표현해야 할 부분을 정말 어둡게 표현할 수 있고, 쨍한 밝음 그리고 매우 선명해 보이는 색상 표현력을 두루 갖춘 태블릿 디스플레이로 다분히 매력적이게 체감됩니다. 뭐랄까요, 프리미엄 제품에 투자를 했고 그에 대한 보상을 얻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애플 태블릿 중 가장 고급형 모델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에 걸맞은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중저가형 또는 보급형 태블릿들의 화면과는 분명히 다른 고품질 디스플레이로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반사방지 코팅과 라미네이팅 처리가 적용되어 있고, 11인치 크기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기반의 고해상도를 지원하고, 10에서 120Hz의 가변 주사율 기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넓은 P3 색상 영역을 함께 갖춘 구색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이 제품을 활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단순한 콘텐츠 소비이든 아니면 생산적인 작업이든 간에 매끄러운 화면 조작, 높은 화면 밝기, 다채로운 색상이 연출되는 화면이 주는 만족감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서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브랜드 최고급형 모델답게 저가형 아이패드의 화면과 비교했을 때에는 더욱 수준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내외부 설계, 기능적으로도 고위도 및 고해상도 제원, 매끄러운 고주사율 화면과 광택역 디스플레이 환경을 두루 제공하게 만든 것에 포인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옵션에는 주변 조명에 맞춰 색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트루톤, 야간에 효과적일 수 있는 나이트 시프트, 블랙 테마를 연출해주는 다크 모드가 있으니 눈이 편한 화면을 연출하는 목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경험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제품이 갖추고 있는 11형 화면은 웬만한 목적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즈이긴 하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매우 몰입감이 높은 엔터테인먼트 또는 생산성, 멀티태스킹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11형 아이패드의 경우 휴대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겸비하게 만든 태블릿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미루어 본다면 고품질의 디스플레이를 그리고 고성능 재원을 갖춘 아이패드를 더욱 몰입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멀티태스킹에서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 태블릿으로 활용하기 원한다면, 그때에는 이 제품이 아닌 더 높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13형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는 게 미래적인 측면에서 나은 결정이 된다는 말을 더하고 싶습니다. 액세서리 측면에서도 이 11형보다는 13형 아이패드에 맞춤으로 제작된 매직 키보드가 키보드 간격이나 손을 올려놨을 때 쓸 수 있는 동선 측면에서 여러 메리트가 있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경우 그립에 따라 화면 위아래 혹은 좌우 방향에 4개의 스피커가 위치해 있는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 역시 제품의 전체적인 두께가 얇아지는 것에 맞춰 설계가 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반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에어를 더 많이 사용해왔던 저에게는 충분히 풍부한 저음과 고음,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밸런스를 갖춘 사운드 환경을 들려주는 것 같아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더 큰 욕심 없이 원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사운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장 마이크는 총 4개를 지원하고요. 저와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태블릿 카메라를 여러 용도로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 제품의 경우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로 위치해 있고, 12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1개가 후면 카메라로 제공되는 구색입니다.
후면 카메라 부위가 얼핏 보기에 듀얼 카메라 구색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광각 카메라 1개, 라이다 스캐너 1개, 트루톤 플래시 1개의 조합입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사용 빈도가 낮지만 그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꼽으라면 영상통화용 전면 카메라, 4K 동영상 촬영용 후면 카메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카메라보다 저에게 인상적으로 와닿는 것은 내장된 칩입니다. 제품에 탑재된 칩은 애플 M4, 보여드리고 있는 256GB 모델 기준으로 9코어 CPU, 10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 재원을 갖추었고 벤치마크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미 강력한 성능을 입증해온 애플 M 시리즈, 이 M 시리즈 칩의 가장 최신 모델로 나온 M4를 기반으로 한 덕분에 기본 앱을 실행할 때에는 물론이고 고사양이 필요한 게임이나 대부분의 생산성 앱을 실행할 때 상당한 쾌적함을 선사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제 사용 패턴에서 말하자면 주로 하게 되는 작업은 동영상 편집이고 10분 안팎 길이, 간단한 오버레이 타이틀과 약간의 클립 영상을 쌓아가는 식으로 최종 작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중반 정도입니다. 영상 소스가 4K 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여러 형태로 조합했을 때에도 이처럼 빠르고 쾌적한 작업 환경 그리고 결과물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만족스럽게 와닿습니다. 애초 제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헤비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 동영상을 레이어로 쌓아가며 편집을 해보더라도 이것이 과부하로 이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제가 하는 것 이상을 요하는 작업에서도 아이패드 프로 M4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고급형 태블릿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이패드 에어로도 충분한 작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적당한 것과 만족스러운 것은 꽤나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많은 분들이 저가형 아이패드보다 이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에 욕심갖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하고요. 다만 참고해야 할 부분이 저장 공간 선택에 따라서 512GB 모델까지는 9코어 CPU가 제공되는 반면 1TB 모델부터는 10코어 CPU를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램 메모리 역시 512GB 모델까지는 8GB를 지원하고 1TB 모델부터 16GB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을 기대하며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미 아이패드 프로는 고가의 태블릿이지만 대표 기능 모두를 온전히 누려보고 싶은 경우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고가에 해당하는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스펙에 욕심은 있지만 사용 패턴 대비 오버 스펙에 해당하므로 1TB 이상을 선택하지는 않겠다만 이것이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선택할 여러분 각자가 말이죠. 한편 아이패드 프로 M4 11형 모델은 제원상 10시간 이상의 와이파이 웹서핑과 동영상 시청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참고로 제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밝기 100%로 고정, 와이파이 연결 4K 동영상 스트리밍을 5시간가량 연속적으로 했을 때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45% 정도였습니다. 최대 밝기가 더 높은 HDR 콘텐츠 시청 시에는 연속 사용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려나요? 아무튼 이보다는 덜 극적인 제 사용 패턴에서는 중간중간 웹서핑과 동영상 시청, 간단한 생산성 작업을 하는 정도에서 하루 정도를 사용했을 때 절반 이상의 배터리가 여유롭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쉴 새 없이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 스트리밍을 즐기는 경우가 아닐 때 중간 충전 없이 하루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배터리 용량으로 와닿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예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액세서리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애플 펜슬 프로보다 신형 매직 키보드를 조금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확실히 말해볼 수 있는 건 애플 펜슬 프로의 경우 이전에 없던 기능을 추가 제공하면서 더욱 생산적인 환경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구색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애플 펜슬을 손에 쥔 채로 손이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화면 색을 칠하는 면적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스키즈 기능을 이용해서 퀵 메뉴를 표시하고 원하는 옵션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보다 메뉴 사이를 선택할 때 필요한 동선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애플 펜슬을 이용한 필기, 드로잉의 비중이 많은 분들이라면 새 아이패드 그리고 이를 위해 추가된 새 애플 펜슬의 조합은 분명 매력적일 메인 디바이스와 액세서리 조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직 키보드의 경우 아시다시피 아이패드를 맥북과 같이 쓰게 만들어준다는 컨셉의 키보드 케이스 액세서리의 조합이죠. 참고로 11형 전용 모델의 경우 13형 모델에 비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편은 아니겠다만 정말 맥북을 쓰는 것과 같은 형태로 아이패드가 장착되고 ESC와 기능키가 추가된 전용 키보드로 효과적인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측면 USB-C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한, 그래서 꽤나 유틸리티한 구색을 갖추고 있다는 게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그 자체로 다분히 매력적인 태블릿이지만 이를 서포트하는 액세서리 또한 상당한 퀄리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만 이렇게 장점이 여럿인 전용 액세서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가격은 40만 원 이상입니다. 13형 모델의 경우 더 높은 값을 지불해야 하죠. 그러니 정말 단순히 타이핑 목적으로 쓸 키보드가 필요해서 이 매직 키보드를 선뜻 고를 수 있을까요? 쓰고 있는 입장에서도 대답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트랙패드가 포함된 아이패드용 최고의 키보드를 고려한다면 단연 돋보일 선택지임은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아이패드 프로 M4 11형 모델을 사용해보면서 경험해볼 수 있었던 특징, 장점이라 느꼈던 부분들을 모아 공유해봤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애플 아이패드 시리즈는 대부분 시중의 여느 태블릿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강력한 성능과 옵션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성능과 하이엔드 옵션을 자랑하는 게 바로 이 아이패드 프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지만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했을 때에만 누려볼 수 있는 게 분명 있다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애플 생태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태블릿에 관심 있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매번 그렇듯이 또 다른 후기 영상에서도 뵙기를 희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M4 11형 모델의 사용 후기였습니다.